북한에도 네. 죽을 힘을 다한다는 요런 표현이 혹시 있나요? 그러니까. 궁금해요. 이제 북한에선 죽을 힘을 다한다 이거보다는 네. 그냥 이제 자력갱생만이 살 길이다. 자력갱생? 네. 자력갱생만이 뭐 그럼요. 그럼에다 그럼요. 이렇게. 요거 또 제 전문 분야죠. 뭐예요? 자력갱생. 네. 말 그대로 네네. 이 자신의 힘만으로 그럼요. 생존을 해라. 요런 뜻인데요. 요게 근데 항상 나라에 힘든 일이 생기면요. 네. 자력갱생을 꼭 강조를 해요. 맞아요. 그럼 그럴 때마다 정말 네네. 인민들이 정말 네. 죽을 만큼 힘들어 하겠죠. 저는 진짜 이것 말고 정말 죽을 힘을 다했던 일이 있었어요. 어떤 바로 이제 남한에 올 때였는데요. 그렇겠다. 네, 진짜 오는 길도 험난하지만 맞아. 이제 걸리면 이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그 피해 오는 것 때문에 정말 아기 때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죽을 힘을 다했습니다. 요거는 죽을 힘을 다하는 게 아니라 진짜 목숨을 걸고 온 거잖아요. 그럼요. 우리가 지금 얘기한 거랑은 정말 차원이 달라요. 지금 웃으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뭐 이게 어디 위조를 갖다가 들이대요. 죄송합니다. 창피하네요. 아니 근데 저는 어떻게 그러면은 오신 거예요? 저는 이제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의 연길, 네. 청도, 곤명 그리고 또 미얀마라는 그 악어강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맞아요. 여기 메콩강을 또 이제 건너서 악어 많은데, 진짜. 태국에 이제 감옥 갔다가 이제 오는 건데 이제 거기 이제 사실 오는 길이 너무 이제 험난해요. 이제 압록강까지 오는 것도 이제 산을 정말 여러 개 넘어야 되는데 압록강을 어떻게 건너요? 저는 이제 브로커랑 같이 헤엄쳐서 건넜어요. 근데 뒤에서 배가 아니고? 그럼요. 군인들이 뒤에서 총으로 막 쐈었어요, 저희를. 네, 진짜 저는 그래서 어린 마음에 나 영화의 주인공 된 것 같아. 막 철없어. 전쟁 영화 찍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신기하다 이랬는데 강을 넘고 브로커한테 이제 한국이에요? 하니까 그러니까, 예. 중국이래요. 아직 안 왔어.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시가 이제 막 이틀에서 3일 정도 거쳐서 버스를 타고 막 이렇게 왔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진짜 멀미 누나. 맞아요. 힘들었겠다. 그 과정을 이제 다 거치고 무사히 이제 동남아에 도착하면 예. 남한행을 위해 이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기다리는 이제 그 북한 사람들 되게 무섭겠다. 많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운이 좋게 예. 북한을 떠난 지 14일 만에 대한민국에 입국을 했죠. 야, 엄청 빨리 오셨네요. 너무 좋았네. 박수 한번 드리죠. 오셨어요. 사실 우리 나라 씨처럼 지금 뭐 목숨을 걸고 남한으로 오신 이 탈북민들을 접하는 이 뉴스들을 사실 종종 접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요. 네. 그 중에서도 정말 지금까지 회자가 되는 역대급 탈북 사건과 인물을 저희 성대현의 재미쇼다에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어디 가시면 안 돼요. 네, 기대가 되네요. 오늘은요, 우리나라를 뒤집어 놓았던 예. 네네. 이용평 대위 기순 소식. 기억나세요? 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만나볼까요? 뉴스로 접해서 봤죠. 1983년 2월 수도권에 울려 퍼진 사이렌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고 없던 사이렌 경보는 조용했던 서울의 아침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서울 하늘에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무서웠겠네요. 저런 소리. 이 소리였어요. 공습경보 이 소리잖아요. 안 살아서. 우리나라 전역에 실제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들었을 때 얼마나 국민 여러분께서는 무서울까. 신속하고 질서 있게 지금 이게 TV와 라디오로 실제로 방송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각 실제 동사무소나 상황들. 학교에서도 이 방송이 나오고 있었어요. 네. 정말 어리둥절한 사건이었는데요. 네. 이날 북한에서 네. 대한민국으로 비행기를 가지고 기순하신 분이 계신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전쟁 난 건 줄 알아. 공격하는 줄 알았죠. 오전 11시 4분경 휴전선을 넘어 자유대안으로 미국 19 전투기 일대를 몰고 북계군 조종사 1명이 기순하여 왔습니다. 공군 조종사였죠. 저게 바로 미그 19기예요. 저 앞에 동그랗죠? 네. 저게 이제 소련제인데요. 네. 아마 굉장히 저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고가죠. 와. 이응평 대이거든요. 네. 귀순 이유가 라면 봉지였다고요? 맞습니다. 변질 훼손된 물품은 본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교환, 환불해 드립니다라는 문구를 보고 네. 기순을 결정했대요. 왜요? 남조선은 작은 것도 인민들을 위해 정성이구나. 와. 사람은 큰 거에 감동받는 거 봐. 작은 거에.
인생이 바뀌네요. 저분이 키가 크셨어요. 엄청 멋있었어요. 등치가 좋으셔가지고 사실 저희들의 이미지 속에는 이제 북한 사람이라고 하면 좀 왜소하고 네, 맞아요. 그렇죠. 키가 엄청 크시네. 그 이미지에 어떤 선을 좀 깼었죠. 저도 제일 놀랐던 게 저 외모를 보고 놀랐어요. 그래요, 맞아요. 그때 정확한 저도 기억은 안 납니다만 제가 찾아보니까 국민 여러분 여기는 민방위본부입니다. 민방위본부입니다. 북한기들이 현재 인천을 폭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나와서 왜냐면 그쪽에서 이렇게 오니까 실제로 그렇게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경기 서울 지방의 주민들을 먼저 대피시킨다고 시키는구나. 그때 이제 경보가 울린 거죠. 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귀순이었어요. 예, 맞아요. 왜 확인 절차도 없이 전쟁이 났다면서 경계 경보를 발령했던 걸까? 나중에 듣자니 우리 전투기가 떴을 때 바로 날개를 흔들면서 항복을 알리는 행위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놀랬냐면 사실요. 그때 하필 한국군과 미군이 네네. 이 훈련 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6.25 전쟁 이후에 북한이 처음으로 준 전시를 선포해 놨던 시기거든요. 근데 바로 그날 미국기를 타고 기순을 했으니 이게 진짜 전쟁이 난 줄 알았던 거죠, 사람들이. 이 과거에도 사실 몇 번 이런 경우가 있기는 했거든요, 사실은. 그래요? 네. 이게 이제 6.25 전쟁 직후에 미그 15기를 몰고 김포로 귀순했던 노금석 씨가 있어요. 처음이 아니에요? 처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저도 사실 뭐 태어나기 전이지만 저도 뭐 많이 들어보긴 했거든요. 네. 그리고 또 1960년대는 미그 15기를 타고 귀순한 정낙현 씨도 있고요. 진짜 그리고 많이 있네요. 그럼요. 네. 또 96년에는요 이철수 씨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있네요. 많아요. 비행기를 타고 오신 분이. 근데 주력기를 타고 왔잖아요, 북한에. 그렇죠. 그러면 또 감시가 심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왜 하필 미그 19기를 타고 왔을까요? 이 미국에 대한 정보 가치가 사실 그때 당시만 해도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약간 이제 보상금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용평 대를 기준으로 봤을 때 네네. 주택 두 채와 15억 6천만 원을 받으셨거든요. 오, 대박. 근데 당시에 복권 1등 당첨금이 얼마예요? 1억 5천만 원이에요. 뭐예요? 그러니까 복권에 10번 당첨돼야 돼. 15번에. 그런데 이 정도로 큰 탈북 사건이 있었으면 북한 안에도 소문이 났을 것 같은데 아니면 일부러 소문이 안 나게 아예 조용히 그냥 넘어가는 건가요? 근데 진짜 우리나라에서 이제 크게 보도되는 이제 탈북 사건들은 북한에서도 되게 시시하고 넘어갈 수 없어요. 그렇죠. 기자회견을 하는데 대신 내용은 이제 완전히 다른 어떻게 거죠. 해요? 남한이 납치했다. 우리 주민들이 표를 대어서 남한으로 떠내려갔는데 돌려보내주질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고요. 특히 배 타고 간 선원들을 납치했다는 이야기들이 정말 저 북한에서 자주 봤었어요, 보도에서. 아, 누가 누구를 납치했다는 거야? 맞는데 많이 그냥. 납치해가잖아요. 맞아. 어쨌거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 탈북하면 뭐 중국을 통해서 온다거나 그쵸, 그쵸. 바다를 헤엄쳐서 온다거나 네, 뭐 배를 맞아요. 타고 온다거나 이런 정도만 알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배 하니까 또 생각이 좀 나는데요. 예, 뭐 어떤? 이 배 타고 온 분 하면 사실 이분이 생각이 안 나실 수가 없는데 혹시 김만철 씨 1987년도에 배를 타고 11명 대가족을 이끌고 온 김만철 씨입니다. 함께 보시죠. 출항! 새벽에 왔어, 맞아. 저거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가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했던 김만철 씨를 기억하시나요? 맞아. 당시 일본과 대만까지 엮여 치열한 외교 눈치 싸움도 벌어졌는데요. 11명의 일가족은 어떻게 한국 땅을 밟게 됐을까요? 정말 대단했죠. 저도 얼굴 기억나요. 기억나요, 키가 진짜. 되게 크신데요? 네. 아직도 얼굴이 생생한 것 같아요. 도주 기도를 했다. 그렇게 해서 20년 형을 먹고 처단됐습니다. 어떡해. 아, 동생분도 같이 못 오셨구나. 저 집단 탈북이죠, 맞아. 늦은 밤 가족들을 불러 모은 김만철 씨 가족이 모두 모이자 공해로 달리기 시작했다는데요. 배 엔진 고장으로 사실 표류를 하기 또 시작했대요. 일본까지 가서.
어떻게 회복을 했는지 지금 항로가 나오네요. 청진항에서 예. 만약에 남한으로 못 오면 다 죽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요. 다 하루까지 죽죠. 했는데 고장나서. 하루 만에 좌측 엔진이 고장이 났어요. 아유. 그래서 지금 4일 동안 표류를 계속 4일 동안 했는데. 한 거예요. 일본으로 먹을 것도 갔죠. 저기 애기도 있는데. 사실 일본 정부에 발각되자 따뜻한 남쪽 나라로 보내달라고 했대요. 없고. 그게 남한이었다. 저 따뜻한 남쪽 나라를 찾아서 자유스럽게 살기 위해 떠났습니다. 저 따뜻하다는 게 날씨도 따뜻하겠지만 사실 다른 의미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을 의미가 것 진짜 같아요. 많아요. 그럼요. 아, 대만에서 이제 우회해서 한국행으로. 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아, 저 시간이 사실 20여 시간이지만 정말 20년 같은 시간이 그럼요. 흘렀다고 아마 생각이 들 것 표류가 같아요. 25일 만에 돌아왔네요, 한국으로. 그때 굉장히 환영해 줬었어요. 와. 그럼요. 귀순 환영 행사. 와, 진짜 난리 났네요. 지금 이렇게 일가족, 대가족이 귀순한 건 처음이니까요. 낯선 땅이 아니고 한 동족으로서 우리가 다 같이 정말 한 가족처럼 보살펴서 정말 따뜻한 나라는 걸 실감할 수 있도록 보살펴줘야 되겠습니다. 따뜻한 열대 지방에 가서 따뜻한 남쪽 지방에 가서 약간 겁에 질려 있네요. 그러니까요. 예, 아이. 유행어가 맞아 있어. 다시 따뜻한 맞아요. 남쪽 나라. 제가 한 9살 때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저분 이제 얼굴을 보니까 더 기억이 생생하네요. 김만철 씨에게 가족에게 꽃다발을 주면서 환영하는 행사했던 것도 기억이 나고 그때 그 귀순소감 따뜻한 남쪽 나라를 찾아서 왔다라는 그 말 한 줄이 이제 많은 국민들의 마음속에 와닿았던 맞습니다. 문구였어요. 11명의 가족이 일본을 거쳐서 25일 만에 대한민국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 김만철 씨는요, 사실 청진 의대 교수였다고 해요. 맞아요. 교수였어요. 그런데 이 막내 동생이 러시아에서 북한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총살을 당한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출신 성분이 갑자기 또 이제 나빠지기 시작한 거죠. 또 의사 직함도 뺏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살기가 너무나 힘들어졌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또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북한에서 보면 바다를 통한 탈북 자체가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요? 네, 북한에 있는 해군들은 이제 뇌물을 주면 피할 수 있다고 하지만 북한 경비정한테 걸리는 순간 정말 끝이거든요. 2011년에서 12년쯤에 해상 탈북을 되게 많이 시도를 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랬더니 북한 경비정들이 순찰을 이제 많이 늘려놓은 거죠. 그러네요. 심지어 이제 중국의 불법 이제 조업을 감시하던 경비정들까지 다 모여서 순찰만 한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못 나가겠네. 어마어마하네요. 아니 뭐 물론 뭐 탈북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긴 네. 하지만 네. 그래도 좀 덜 위험하고 좀 편한 이런 루트는 없나요? 그러게요. 자, 전문가 우리 송대현 씨가 좀 알려주세요. 전문가 예. 입장에서 볼 때는 예, 말이죠. 예. 네. 이게 아무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요. 해외에서의 탈북이 그나마 좀 안전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나 중국, 쿠웨이트 등에 나가 있던 노동자나 네. 이 해외에서 근무하는 대사 등을 표현한 거예요. 제가 말한 거는. 해외에서의 탈북은요. 그쵸. 우리가 잘 아는 이 태영호 씨도 이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였고요. 예. 그리고 2016년에는요. 홍콩에서 열린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를 마치고 몰래 기숙사를 빠져나와서요. 무작정 한국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공항으로 갔던 리정열 군도 있어요. 용감하다. 그러니까 이 공항에서 홍콩 주재 대사관 총영사관에 전화를 한 후에 무사히 한국에 도착한 사례도 있어요. 이렇다시피 이 해외에서 간 상태에서 탈북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사실 더 손쉽고 안전할 수 그나마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이 그러네요. 들어요. 근데 어디서든 단독 행동을 하지 못하는 곳에서 이 김만철 씨의 11명 일가족 탈북 사실 정말 위험한 행동이었다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네. 드네요. 진짜 하지만 자유를 찾은 그 갈망 찾았어요. 때문에 어쩔 수 너무 없었지만 네. 또 있어요. 네? 아, 11명? 이거는 규모에도 못 속해요. 네? 진짜요? 궁금하시죠? 네. 자, 대규모 탈북. 이것이 진짜 대규모다. 함께 보시죠. 비행기 타고요? 예. 극비리에 전 세계까지 뛰었던 전설의 468명 대규모 입국 사건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사건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베트남까지 북한과의 관계가 틀어졌는데요. 장기 체류하던 이들을 데려오기 위한 2달간의 극비 계획 지금 공개합니다. 야,
468명. 그러니까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에요. 말도 안 되네. 이게 작은 마을 정도 되는 거예요. 규모가. 선물 하나 2004년 7월에 왔어요. 2004년 7월 아. 베트남에서. 그렇습니다. 이분들의 국적은 모두 북한. 어떻게 알아요? 보통 보면 이제 가장 보편적인 탈북 루트가 네. 북한에서 중국으로 간 다음에 제3국을 거쳐서 남한으로 오는 거거든요. 네네. 탈북민들이 가장 많이 거쳐오는 곳이 동남아예요. 근데 이곳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과정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몇 년까지 걸릴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강제 송환 위기들이 계속 올 거예요. 항상 오죠. 그래요. 그렇죠. 어떻게 근데 전세기 2대를 해서 데려올 수 있었을까요? 오야. 아 이거는 베트남 공모를 이곳은 했다라. 남한이 네. 큐빅 탈북과 왜냐면- 베트남의 공모입니다. 그쵸. 저분이 리춘이죠. 네. 네. 통일되면 저분 정말 만나고 싶어요. 북한에서 끊임없이 납치 탈북이라는 주장을 세웠다고요. 하늘에서 얘기되는 네, 그렇죠. 네. 납치 탈북. 왜냐면 안 많죠. 그러면 또 저렇게 가려는 그럼요. 생각들을 하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납치를 468명을 한 할 건 이유는 아니에요. 없어요. 네. 네, 그건 아니죠. 아 그래서 그때 우리가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네네. 대화를 중단해 버렸군요. 아 이게 동남아로 나가는 사람들을 다 경계합시다. 총력을 기울이며 400년 관계가 넘게. 틀어졌죠. 아 베트남을 못 나가. 그렇죠. 같은 공산권이었던 베트남까지도 지금 이제 사이가 약간 틀어진 틀어졌어요. 거죠. 네. 아니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그 468명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남한에 도착하면은 바로 그냥 아무데나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니죠. 과정이 있나요? 그럼요. 우선 이제 북한 주민들이 한국에 오게 되면요. 네. 뭐 국정원,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 조사가 일단 이루어지고요. 예. 그다음에 보통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 달까지 걸리는데 이 신분과 탈북 동기 같은 신분 조사를 거쳐야 됩니다. 네. 또 이 과정을 거치면요. 이 보호 결정이 된 주민들은 12주간 이 사회 적응 교육을 받는 하나원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하나원, 네. 심리 검사와 건강 검진을 해주고요. 네. 또 대한민국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교육도 해주고요. 또 실생활 위주의 현장 학습도 다닌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 후에는요, 이제 진로 상담이나 직업 훈련을 해주고 마지막엔 정착 지원금과 그럼요. 거주지 배정까지 도와준다고 하네요. 또 거주지 배정이 된 후에는요, 정착지에서는 그 경찰의 신변 보호가 2년 정도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나라 씨는 저 과정을 다 거친 거죠? 그럼요. 이제 대선배님이죠.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조사는 이제 큰 공책을 이제 하나 주면서 이제 자라온 내가 이제 제가 19년, 19살에 북한에 살다 왔는데 그 19년 인생을 다 적어내라고요. 근데 그걸 3장 정도 쓰니까 제 인생이 끝나더라고요. 달랑 세장에 19년이 마무리가 별게 된 거예요. 없잖아. 어디 가본 적도 없는데. 없는 거예요. 3장 쓰니까 제 인생이 그냥 뭐 다 끝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1대1 조사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글을 쓸 때랑 말을 할 때랑 거짓말이 나오니까. 맞아요. 예. 그리고 거기서 그러는 게 이제 너가 여기서 거짓말을 하면 북한에서 다 알아본대요. 그렇기 때문에 학력 위조나 부모님 이름, 본인 이름 이런 걸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해서 심지어 저는 북한에서 출생 신고를 이틀 정도를 늦게 했는데 그것까지도 솔직하게 다 말했잖아요. 무서워서. 예. 아우. 모든 과정을 거치면 그런 근데 솔직히 거예요. 그 좀 무서운 것도 있었어요. 국정원 어떤 거요? 들어갈 때 이제 북한 보이부는 들어가면 때리거든요. 갔다 온 언니 중에 언니 여자가 예쁘면 안 때리지 않아요? 이러니까 야 말도 막 강목으로 자기도 맞아서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다 때리는데 이제 한국 국정원은 정말 좋은 거예요. 선생님들이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뭐 나라 씨 네 오늘은 뭐 드셨어요? 막 이러면서 뭐 여기 손발 다 오그라들더라고요. 남자였으면 진짜 반합니다. 그러니까 네네. 엄마가 원래 있었잖아요. 네네, 그럼 그럼요. 엄마를 언제 만난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엄마랑 이제 11살 때 헤어졌어요. 그랬다가 19살에 만났는데 이제 국정원에서 첫 면회를 한 거죠. 19살에 8년 만에 만나니까 엄마가 저를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저게 신아 씨 당신 딸이라고 하니까 우리 딸 어디 있어요? 아닌데? 저기 무슨 아줌마인데요? 이런 말 저보고 너무 실망인 거예요. 저는 엄마 얼굴 기억하는데 엄마가 저를 못 알아보니까. 많이 컸어요. 다행히 이제 눈썹 위에 점이 있어가지고 제가 엄마가 이제 우리 딸이구나 이제 안심하고 데려갔죠.
배현 씨, 네. 지금 나온 영상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큰 사건 하나가 안 나온 것 사건이죠. 같아요. 안 나왔어요? 진짜 맞아. 어마어마한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최근에. 네,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주목을 했던 사건이 있죠. 바로 판문점에서 총격전까지 벌어지며 귀순을 했던 사건인데요.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진짜 와, 대단했죠. 이때 진짜 예. 평화의 상징이자 남북 화해의 상징인 판문점에 총소리가 울려 퍼진 날, 추격하는 북한군과 빗발치는 총알을 피해 군사 분계선을 넘은 귀순병사가 있었죠. 긴박했던 그날, 귀순병사의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실제 총소리. 아, 2017년 11월이에요. 난리가 났었죠. 전 세계가 난리가 났었죠, 정말. 기프 차량이 지금 네. 옵니다. 빠른 속도로. 1970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 있었잖아. 76년이죠? 네. 다 봤어요, 빠른 속도로. 속도를 늦추는 듯 했지만 여기서 속도가 빨라요. 갑자기 늦어지거든요. 근데 저 건물을 지난 후에 갑자기 또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왜일까? 저희 감문소가 있지 않았어요? 기성병사가 운전병이었기 때문에 판문점 내부 길을 굉장히 잘 알고 내리고 있었어요. 저 장면 뉴스에서 많이 나왔죠. 맞아요. 지금 총을 들고 북한군들이 지금 잡으러. 뛰고 있어요. 예, 지금 예상치 못하게 지금 와, 저 장면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었죠, 저희도. 몇 번을 봐도 진짜. 그리고 우리가 또 응원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발 무사히 그때 살아서만 진짜. 가. 아, 그러니까 저 되게 저 자진사격 하잖아요. 저거 진짜 조준사격이에요. 네, 이거 죽어라고 쏘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근데 저분들도 저 사람을 못 잡으면 또 지금 저 북한군은요, 군사 분계선을 총을 들고 넘어온 상태거든요. 판문점에서 자동 소총은요, 사실 금기시되어 그렇죠. 있기 때문에요. 북한 측에서 자동 소총을 사용해 정전 협정 위반이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저기서는 나왔었죠. 일단 총을 사용하면 안 되는 곳이잖아요. 가지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네. 상상을 입었거든요. 심각했죠. 우리 일단은 다쳤으니까요. 어떻게 구출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지금 바로 움직이는 게 우리 군 이옥정 간부가 교수가 네, 네. 맞아요. 우리나라 최고의 외과 의사시죠. 그때 정말 살아있는 게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15일 동안 진짜. 하여튼 자기 몸에 혈액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한 방울도. 와, 피가 다 빠진 거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확실히 특수 훈련을 받고 굉장히 강건한 친구라 잘 견디는 것 같습니다. 극적이네요, 정말. 맞아요. 드라마, 뭐 영화가 따로 없어요. 보통 처음에 사람이었으면 아마 맞았을 때는 진짜 죽었을 거예요. 아팠는데 지금은 안 아프다고. 아프진 않다고. 아, 이분은 정말 하늘이 도왔다고 밖에 너무 절실했기 때문에 저 장면 지금 봐도 너무 아찔하잖아요, 진짜. 무서워. 와서 또 있어요. 아우. 정말 아찔한 상황인데 네. 이 당시 이국종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병사에게 들어간 혈액이 12,000cc래요. 그러면서 병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수혈한 피가 당신의 몸에서 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진짜 다시 태어난 거죠. 그럼요. 예, 정말 많은 아마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거예요. 많은 감사의 마음을, 고마움의 마음을. 그래서 예. 이 총상을 입었던 귀순 병사도요, 이 의식을 회복하자마자 정말 감사하다면서 어떻게 하면 남한에서 잘 살고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얘기를 해달라고 또. 감동적이다. 그죠. 예. 그러니까 본인도 건강해지면 또 헌혈을 많이 해서 보답을 하고 싶다고 했대요. 예. 네, 참 이렇게 힘들고 위험한 방법 말고 두 발로 좀 자유롭게 서로를 왕래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게요. 자, 오늘도 즐거운 목요일 활짝 열어주신 성대현 씨 그리고 강나라 씨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도 신기하고 재밌는 이슈로 찾아올게요.